연습 문제 7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 활용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빠르게 정답 체크하고 또 틀린 내용들 확인하는 식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와 있네요. 자, 자료가 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이다. 이런 거 그냥 세면 되죠.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틀렸습니다. 7개죠. 자, 2번. 유형별 전체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보는 거니까 가장 하단에 있는 합계를 보라고 한 내용이고 가장 많은 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자, 지방 지정 문화재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3번. 파주시 문화유산 보유 건수의 합이 전체의 10% 이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 얘를 뭐 먼저 찾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파주가 10% 이하라고 하니까요. 자, 얘를 먼저 보고 자, 이게 10% 이하가 되려면 자,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자, 630보다 커야겠죠. 자, 이걸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더하면 517. 자, 135니까 둘 더하면 630 넘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10% 이하이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3번. 자, 문화재 자료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시는 안성시이다. 실전에서는 사실 답을 체크하면 넘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냥 나머지도 보고 갈게요. 실전에서는 3번이 답이면 그냥 고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4번. 문화재 자료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시. 이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인데, 용인시고, 자, 시별 보유 건수 순위는 문화재 자료와 동일하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많은 순서대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길 때, 자, 뭐 공동인 등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라는 예상이 들지만, 문화재 자료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 했을 때 이게 동일하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금방 확인되죠. 자,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푸시면 되고요. 앞서서 풀어봤던 여러 계산 문제나 까다로운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이제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핵심 문제들, 핵심 유형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풀 수 있도록 그동안 연습을 해온 거예요. 지금 같은 좀 어렵지 않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뭐 누구에게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변별력은 그렇게 없는 문제니까 쉬울수록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72번 자 보겠습니다. 도시별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 뭐 온열 질환자 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에서 자, 이렇게 3개네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C이다. 맞죠. 자, 옳은 내용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자, 니은으로 갈게요.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온열 질환자 수가 많다. 대체로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죠. 자, 다만 인구가 어느 정도 좀 비슷했던 얘네들 사이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 2부터 다른 곳에 매겨지죠? 자, 틀렸네요. 자, 디귿은 맞을 테니까 리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그냥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뭐 어디가 뭐 많고 적고는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을 폭염주의보 발생 일수가 전체 도시의 발령 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가 2개래요. 이 말은 지금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자 2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이 C인데요. 이 말은 평균이 50보다는 크지만 75보다는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야지 이 평균보다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가 많은 도시가 A랑 E 두 개가 되겠죠. 좀 그런 관점으로 보는 내용이고, 뭐 숫자들을 봤을 때 평균이 75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50보다 실제로 큰지 정도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50 기준으로 여러분들 편차를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40이 좀 유독 크죠. 그러니까 편차의 합계가 양수로 나올 거니까 평균이 50 이상이고, 그러면 50보다 더 발령 일수가 많았던 곳이 A랑 E 두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맞는 내용으로 체크가 되니까 4번이 답이겠습니다. 73번 볼게요. 자, 음원 사이트 정액제에 가입한 사람 수가 나와 있는데 월별로 몇 명 가입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월별 그냥 가입자의 현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에 B사의 정액제를 가입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8,342명인데요. 20대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 중에 20대는 1,134명입니다. 그러니까 8,342 중에 1,134명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선택지 간격은 꽤 좁은 편이에요. 자,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효 숫자 세 자리로 이렇게 바꿔놨을 때 사실 좀 바로 생각이 났으면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는데 6분의 5가 0.8333입니다. 사실 대놓고 그거랑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준 거라서 그냥 저희는 요거에 맞춰서 풀이를 해주면 돼요. 즉 분모 분자에다가 5분의 6 곱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건데 5분의 6 곱하는 건 곱하기 1.2랑 똑같아요.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주는 느낌으로 풀이를 하시면 분모는 그냥 1000, 분자 113 더하기 이거의 20%, 22.6을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1000분의 135.6이니까요. 13.56%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어림 계산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요. 74번 보겠습니다. 여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교량수, 터널수,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 아래로 넘어갈게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자, 마지막에는 길이를 물어보네요. 자, 1번. 도로 종류별로 교량수가 가장 많은 해와 적은 해 모두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류별로 가장 많은 해랑 적은 해가 각각 다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가장 많았던 해는 21년이고요. 가장 적었던 해는 2015년이죠. 자, 그렇지 않은 해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광역시도 보시면 교량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2021년으로 동일한데 가장 적었던 해는 2016년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 자, 이게 도로별로 가장 많았던 때, 적었던 때 체크했을 때 그게 다 일치하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자, 2번. 터널 연장 길이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터널 연장 길이 나와 있죠? 자, 가장 많이 증가한 때가 20년이라고 하죠? 20년도를 먼저 봐요. 자, 제가 보니까 126 정도 증가했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한 때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느낌인데 바로 오른쪽에 200 이상 증가한 게 확인이 되니까 21년도가 일단은 더 많죠.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 지방도의 터널 개수는 200개소를 넘지 않는다. 자, 터널, 자, 지방도 200개 넘지 않냐? 넘죠? 너무 간단한 내용이네요. 자, 4번.
매년 교량 연장 길이와 터널 연장 길이의 차이가 1600 이상이다. 단위 일단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뺄셈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터널에다가 1600을 더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셨을 때 위의 값을 넘어가는지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1600 더해도 전부 다 교량보다는 다 짧게 나오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거는 뭐 7배 이상인지는 계산해 보는 거겠죠? 75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고 연도별 문화재 지킴이 수가 종류별로 나와 있으면서 합계값도 나와 있습니다. 1번 가족 단위 문화재 지킴이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자, 이런 건 눈으로만 푸는 거지만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문제였고요. 틀렸고 2번. 자, 이거 실전에서는 계산하기 싫으면 넘어가도 좋죠. 자, 21년 전체 문화재 지킴이 수는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했대요. 계산하기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자, 요거의 1%가 617.5. 이게 1%죠? 100분의 1. 4%라고 하면 2400, 한 대충 그냥 80보다 좀 작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들릴까? 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차이가 2100 정도밖에, 2150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뭉개는 느낌으로 그냥 적당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저도 대강 그냥 요 뒤를 계산하기 싫어서 요거 계산할 때는 620으로 보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였거든요. 실제 아무 상관 없었죠. 자, 적당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4%보다 더 많이 감소하지 않았죠. 차이가 더 적으니까 틀린네요. 자, 3번. 전체 문화재 지킴이 수에서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래요. 18년. 네, 여기에서 90%라고 하면 10% 빼면 6천을 빼니까 5만 4천 정도가 9천이겠죠? 그보다 작으니까 아니고요. 4번. 개인이랑 가족 단위의 합은 19년이 20년도보다 크다. 자, 그러면 보시면 개인은 한 110 정도 증가했지만 가족은 한 4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 합계는 당연히 증가했을 겁니다. 자, 그냥 각각 항목별로 보는 게 조금 편하고 합계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해서 합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이즈의 숫자일수록 숫자 차이가 쉽게 보이기 때문에 각각 체크했을 때 증가한 분이 더 많으니까 차이가 더 커졌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 확인하고 5번에서 답이 나오면 살짝 거꾸로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진감 추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문제 해설하는데 한 2, 3분은 걸리네요. 실전에서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방송 서비스별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수출액, 수입액. 어떤 프로그램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나와 있네요. 자, 무역수지,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수출액이 더 많으면 흑자, 수입액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NCS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요 정도 내용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시험에 종종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설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몰랐어도 괜찮지만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수입액이 가장 많은 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은 해가 언제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여러 개 표시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최대한 실전에서는 얘가 자 1번에서 요거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만 알 수 있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은 해는 20년이죠. 자, 20년이고 그때 TV 독립 제작 프로그램 수출액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자, 여기는 저는 작은 숫자에다가 2, 3, 1, 2 이렇게 더하는 느낌으로 계산했을 때 4, 8, 6 올라가서 7만. 딱 떨어지네요. 자, 맞다. 단위도 확인해야죠.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유선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유선방송 서비스 맨 위에 있고요.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이 17, 18년 누가 더 높은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했을 때 증가율이 누가 더 높냐라는 거니까 일단 대략적인 증가량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보면 17에서 18년도로 갈 때는 200이 조금 안 되죠. 198 증가했고요. 자, 그 전에는 100, 200 증가한 것보다 15 작으니까 185 증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소 비교하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가셔도 좋죠. 분수 비교법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풀이하시면 돼요. 자, 분수 비교하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내용에서 증가율이 누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가율 비교하는 거구나. 물론 숫자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요런 게 연습이 많이 되어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풀이하는 거고 아직은 연습이 좀 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전에서는 요런 계산의 종류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얘는 계산하기 좀 귀찮은데 저도 자, 19 비율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진 않아요. 비율로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숫자들이 분모고 자, 지금 이렇게 별표한 파란 숫자가 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는 185 차이 난다는 걸 저희가 계산했잖아요. 이게 거의 10% 조금 안 되는 느낌의 차이예요. 193.7이 요거의 10%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죠? 좀 그런 느낌으로 10% 조금 안 되는 차이다라는 게 보이는데 자, 185랑 198이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고 13 차이 나죠. 185의 10%는 18.5예요. 18.5보다는 확실히 작으니까 얘는 10%보다는 거의 두 단계는 낮은 그런 증가율이라는 거죠. 그럼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커졌으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런 증가율을 계산할 때 2018년도에 해당하는 값이 더 낮다. 증가율이 더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분수를 따로 옮겨 쓰지 않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돌려가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값의 증가율, 분자에 해당하는 값의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분모 쪽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자, 2018년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낮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죠. 자, 그러면 2018년이 더 낮으니까 2017년이 높은 거 맞죠? 죄송합니다. 자,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실전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면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16에서 18년 중에서 지상방송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 매출액 합이 프로그램 제작 공급 매출보다 적은 모든 해. 16에서 18 사이에서 자, 지상방송과 위성방송. 자, 요 두 개의 합이 프로그램 제작 공급보다 적은 모든 해래요. 자, 17년, 그 다음에 18년, 이렇게 17, 18년 두 번이네요. 17년, 18년이고요. 자, 이때
방송 프로그램의 무역 수지는 흑자이다. 그러니까 17, 18년에 수출액이 더 많다라는 내용인데 17년도 보시면 수입액이 더 많았습니다. 자, 틀렸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은 총 수출액에서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네. 전년 대비 감소한 해가 뭐 한 번밖에 없나 보죠. 2021년입니다. 지상방송 서비스 매출액이 자, 방송 서비스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21년 전체에서 지상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냐 4분의 1 이상이냐라는 거 묻는 건데 여기다가 4 곱하면 전체 값을 뚫고 나가니까 25%보다 더 크겠죠? 자, 그런 식으로 4분의 1인 거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5번은 수출액 차이, 숫자 차이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지상파 프로그램의 수출액 차이, 지상파랑 케이블에. 자, 보시면 지상파랑 케이블은 수출액 차이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냥 요 두 개거든요. 자, 요 둘이랑 그 다음에 19년. 자, 요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차이 구하고 비교하는 느낌보다는 자, 보시면 요 아래쪽에 빼는 값이 4만 정도 증가했는데요. 자, 위는 어떤가요? 4만 한 6천 정도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하긴 했지만 4만 증가, 4만 6천 증가하면 요 갭이 요 사이에 이 차이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도 확인이 되죠. 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잘 골라서 중간에 체크되면 넘어가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해당 문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볼게요. A. 국외의 독립운동 사적지 수가 처음으로 증가한 해. 자, 끊어서 볼게요. 처음으로 증가한 해는 2020년이고요. 그때 현충시설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현충시설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했죠. 자, 맞습니다. 자, A가 맞는 내용.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였고요. B. 국내 독립운동 시설 수가 가장 많은 해. 2021년을 말하죠. 자, 그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2.4%라고 하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겠네요. 자, 849에서 자, 여러분들 22 증가했으니까 요거의 비율 계산하는 형태로 이게 약 2.4%냐라고 묻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나눗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얘가 2.5%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2.5%는 여러분들 40분의 1이거든요. 실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지를 보려고 했는데 849의 40분의 1은 21. 얼마예요. 그게 2.5%인데 그거보다 더 크죠. 지금 22니까 그거보다 더 크니까 아마도 이 비율은 저희가 계산하면 2.5%보다는 당연히 더 큰 2.5 얼마 퍼센트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2.5가 넘는 애를 가지고 2.4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비슷해도 맞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무조건 2.5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틀렸다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C만 보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라는 건 자, 이때네요. 거의 한 150 정도 증가했으니까 19년입니다. 이때 국내 국가 수호 시설이 자, 국내외 이 전체 현충 시설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미만이다. 자, 그러면 요때 자, 여러분들 19년에 이게 40% 미만인지 보는 건데 그냥 전체 합계
50에 40%를 구하는 느낌으로 계산을 만약에 하신다면 1060. 자, 이렇게 1060이 40%거든요. 근데 1039면 그거 미만인 게 맞으니까요. 맞는 내용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만 틀리고 A랑 C가 맞다 확인됐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확인되겠죠. 요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2500 더하기 1500 곱하기 0.4라는 느낌으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1000이고 이렇게 하면 60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 건데 요것도 뭐 참고하셔도 됩니다. 78번 볼게요. 자료가 한눈에 보이진 않아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자, 옳지 않은 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봐주세요. 22년 부산의 전체 보건의료기관은 32개다. 22년 부산 빈칸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다 더하면 32개겠죠? 이렇게 이게 6, 16, 32. 자, 그래서 뭐 맞고요. 2번 2022년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 전국 개소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이 전국에 해당하는 요 값이 보건소는 보시면 지금 감소했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보시면 이 보건진료소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은 애가 있는 상황에서 모두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틀렸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빠르게 그냥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22년 보건지소가 전년 대비 줄어든 지역은 총 4곳이다. 이 보건지소 2개 보면서 감소한 애들을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 양쪽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숫자가 감소한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감소하고 증가했는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잘 못 체크하진 않으시겠지만 약간 프리 팁이라고 하면 팁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 풀 때 어느 줄 보는지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료가 되게 기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그 뭔가요? 사인펜? 컴사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놓고 줄대로 따라가고 한쪽은 내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숫자가 감소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다가 보면 개수가 세워질 텐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하나라도 잘못 체크하면 그냥 이제 틀리는 거니까 너무 빠르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하자. 대신에 2번 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맞고 나머지도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데 그냥 사실관계 파악하는 내용이니까 해설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79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 사업 분야에 수출액이 나와 있고 자, 전체 값도 주어주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플랫폼 분야 수출액 평균은 자, 여기 플랫폼 분야의 평균이 2020년보다 적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요 세 개의 평균이 얘보다 많냐 적냐라는 거니까 얘 기준으로 좌우로 편차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은 대강 4만 5천 정도. 좌측은 마이너스 3만 정도. 마이너스가 훨씬 적죠. 자, 가운데 값 기준으로 플러스 편차가 더 많으니까 자, 얘네들의 수출액 평균이 2020년 거보다 더 높다라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79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평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가평균과 편차 관련된 내용으로 풀이를 해봤네요. 자, 2번. 2021년 서비스 분야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약 6.6배로 증가했대요. 자, 수치가 복잡하지 않은 수치니까 계산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요거의 6배라고 하면 1860, 0.6배니까 186 더하면 204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는데요. 아직도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만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6.6배가 아니라 한 7.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문제를 낼 때 증가율 계산하는 거나 배수로 표현하는 데에서 실수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6배가 된 거면 증가율로는 660% 증가한 거고 몇 배로 증가했다라는 이런 말 쓸 때는 그냥 7.6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증가율을 얘기할 때는 660%, 몇 배다 얘기할 때는 7.6배. 여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답을 유도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틀렸고요. 자, 그다음 3번. 자, 21년 사물 인터넷 산업의 자, 모든 사업 분야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 모든 사업 분야라고 하니까 이거는 각각 다 증가했냐라는 내용인데요. 맞죠? 정답이 얘네요. 자, 전부 다 맞고요. 마지막 거 정도만 조금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하기 전에 답이 나왔고, 요거는 한번 어림산 연습하는 느낌으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1년 플랫폼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래요. 여기. 그러면 저는 11.2% 이걸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555분의 604로 계산을, 자, 60.4로 계산을 한다 치면, 분모분자 2 곱해보세요. 111. 그럼 120.8 나오죠. 자, 그러면 그냥 대강, 일단 여러분들 그냥 111분의 12.1 이런 식으로 자릿수 조정을 해서 그냥 대강 어림산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분모 11, 분자 1.2 이런 식으로 빼는 느낌으로 계산을 하겠죠? 어림산 한다면. 자, 100분의 10.9 뭐 이렇게 나와서 뭐 굳이 설명하자면 뭐 10%가 좀 안 되는 느낌? 11%가 조금 안 되는 값인데 어림산은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고 어림산이 아니어도 이 비율 자체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0%, 1% 이렇게 둘만 더해도 6만 1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해당하는 이 값이 11%도 안 되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굳이 그 밑에까지 계산을 이어가서 옳고 그름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80번.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연도만 다를 뿐 지역별, 성별, 혈액형별, 헌혈 실적이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20년, 21년에 전북 지역 남자 헌혈 실적이 두 번째로 많은 자, 전북 지역 남자 헌혈 실적이 두 번째로 많은 애들은 자, 요게 A형이 1이고 B형이 2예요. 자, 실제 차이 얼마 안 나죠?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자, 전북 지역 남자 여기가 1, 자, 여기가 2.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적히는 거 보시면 서로 다르다라는 요 내용, 옳은 내용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경남 지역 A형 여자의 헌혈 실적은 경남 지역 A형 여자는 요거예요. 자,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 전년도 값이 9861이거든요. 자, 그래서 9861에서 12% 증가했다. 라고 하죠. 증가율 뭐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986분의 자,
1102 요거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12% 정도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분모에 14 더하면 자 이게 만약에 12% 증가한 게 맞으면 여러분들 100분의 112의 비율로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4를 더하면 여기에는 얼마를 더해요? 이게 10% 정도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15.4 이상은 더 더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만 더 띄운 값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치면 1000분의 1, 1, 1, 7.4 이렇게 나오면 증가율이 11.7%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1.7% 자릿수 생각해야 돼요. 11.7%면 반올림하면 12%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실제 증가량을 가지고 자 이게 14, 116 자, 116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14 증가했고 자, 요거의 12% 14의 12%는 여러분들 뭐 1.5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더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1, 7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반올림 되는 개념이니까 12%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되는 내용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경기랑 충북 지역 남자의 혈액형별 헌혈 실적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대요. 쉽지 않은데. 자, 그러니까 경기와 충북 지역 남자의 혈액형별 헌혈 실적. 경기와 충북 요 남자의 혈액형별 요런 헌혈 실적이 전부 다 감소했냐라고 물어봐요. 확인해 봐야겠죠. 자, 경기 감소, 감소, 감소. A, B형도 마찬가지 감소. 자, 그런데 충북은 자, 요 O형 증가했네요. 자, 증가했죠? 자, 그럼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O형이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이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 좀 복습 차원에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혈액원 5개 지역의 B형 여자 헌혈 실적의 합에서 2020년이에요. 강원 지역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전체 합계 여기에서 여성이죠. 강원 지역. 자,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18%이다. 약 18%이다라고 하네요. 18%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구해보는 느낌으로 갈까요? 자, 이 값의 20%, 8, 6, 1, 5 정도. 자, 이게 20%면 2%는 8, 6, 1 빼면 자, 4, 5, 5, 7. 자, 7754 정도 돼야 이게 18%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거의 근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뭐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18%랑 거의 근사한 값이니까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맞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5번은 네, 그것도 그냥 전체 합계 증가했는지 뭐 확인하는 내용으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5개 지역의 남자 헌혈 실적의 총합이 증가했냐라고 하는데 자, 좀 다 지우고 얘기하면 자, 요거의 총합이 증가했냐라는 건데 총합을 일일이 구하면 어렵다고 했었죠. 오늘 이 유형이 몇 번 나오는데 자, 요게 한 대략 500 정도 감소. 이게 여러분들 한 600 정도 증가. 자, 한 200 정도 증가. 자, 거의 한 100도 안 되게 감소했죠? 감소분보다 증가분이 확실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해설의 설명도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해 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이해해 보시고요. 오늘 문제 풀면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1번, 82번 보겠습니다. 자, 묶여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뭐 개별적인 문제로 보고 풀면 돼요. 똑같습니다. 81번. 자, 요 정도 띄워놓고 같이 한번 자료랑 보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네요. A가 옳지 않으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탈세제보 2월 건수가 자, 가장 적은 지방청이 자, 그럼 지방청 얘기가 나오려면 이 두 번째 자료네요. 자, 전년도에 2월 된 처리 대상 건수도 가장 적다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고 지금 나와 있는 게 2월 건수가 가장 적다라고 하면 광주지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전년 2월 된 것도 가장 적다. 실제로 광주청이 제일 적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B. 14년 탈세 제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591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14년도의 처리 건수. 자,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91건 감소했다고 하는데, 처리 건수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자료 보시면 연도별 2월 건수가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수를 말한다고 돼 있죠. 즉, 처리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처리를 못한 애들이 2월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합계와 2월 건수를 뺀 요 값이 처리 건수예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91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13년이랑 같이 비교해 본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차이가 1591 감소했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 앞에 값이 2400 정도 증가했고요. 이 뒤에 빼는 값이 한 80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요 차이는 1600 정도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숫자는 실제로 맞을지라도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B는 틀렸다 확인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 처리 대상 건수, 뭐 처리 건수, 2월 건수 관련된 이런 자료가 실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어서 처리되지 못한 애들이 2월 된다라는 이런 개념은 딱 요 자료가 아니어도 실제 뭐 행정 자료 같은 것들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뭐 민원 접수 건수들 중에서 처리된 애들, 그 다음에 처리되지 못하고 2월 된 애들, 뭐 이런 자료는 흔히 나오는 자료니까 이렇게 처리 건수랑 2월 건수의 합이 처리 대상 건수다라는 이런 관계. 이거는 익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 자,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래요. 자, 그러면 하단에서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3년이라는 건 뭐 바로 보이시죠? 2013년에 자, 탈세 제보 처리 건수도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답니다. 자, 탈세 제보 처리 건수도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런 증가 폭을 보는 건데,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가장 크게 증가한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데, 보시면, 실제로 2013년이 이 앞에 해당하는 요 값이 거의 8,000이나 증가하고, 뒤에는 1,800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갭, 거의 6,000 이상은 처리 건수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증가했다고 볼 만한 애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봐도 어쨌든 요 앞에 증가분이랑 이 뒤에 거 2월 건수의 증가분의 차가 6,000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보다 큰 차이가 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자, 요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값 합계해서 2월 건수를 뺀 게 처리 건수죠. 자, 이 차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게 우리 B에서도 체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증가량인데 그 증가량은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합계가 얼마나 증가했고 2월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나오면 그거의 차이가 처리 건수의 증가량이에요. 그 처리 건수의 증가량이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6천 정도 나올 만한 애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거 납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맞는 내용으로 체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C까지 맞는 내용이니까 자, D까지 확인해야 되는 되게 번거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15년에 접수된 탈세 제보 중 서울과 중부청이 자, 15년에 접수된 것 중에서 그러면 요거예요. 당년 접수. 자, 여기에서 서울과 중부청의 접수 건수 합이 차지하는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지를 뭐 보면 되는데, 전체 합계는 사실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자, 이걸 못 보면 이 아래에서 합계를 어떻게 구하지? 이러실 수 있는데, 위에 15년도에 접수 건수, 당년 접수 건수가 있고, 아래는 그 15년도를 지방청별 내용으로 이렇게 그냥 쪼갠 거에 불과하니까 요 전체 값은 위에 나와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의 60%라고 하면 여러분들 12,600 정도 뭐 이렇게 보겠죠. 자, 근데 이 하단에 두 개 더하면 거의 한 14,000 정도 되니까 60% 이상이다라는 말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81번은 3번입니다.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82번 설명드립니다. 자, 질문을 많이 주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설명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잘 이해해 보세요. 처리 대상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가장 적은 애를 물어보는데요. 처리 대상 건수에서 처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리 대상 건수에서 처리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애는 자, 처리 대상 건수는 처리 건수와 2월 건수의 합이니까 2월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따지냐? 처리 건수가 직접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라 2월 건수가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 건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처리 대상 건수 대비 처리 건수가 가장 적은 애는 처리 대상 건수 대비 2월 건수가 가장 많은 애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때 그게 언제냐? 자, 보시면 적당히 비율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15% 정도의 비율 비중이라면 여러분들 2014년은 거의 20%죠? 비중이. 자, 얘는 20%보다 더 커요. 좀 이런 식으로 비중을 봤을 때 처음으로 거의 20%에 가까워지는 때가 14년도고 15년은 20%보다 높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산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두 숫자의 비율을 적당히 가늠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2015년이다라는 게 조금은 빠르게 체크가 암산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2015년도에 추가 징수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묻는 문제인데요. 자, 실제 증가량이 보시면 12만 정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150만의 10%는 15만일 테니까 10% 기준으로 그보다 더 적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증가율이 자, 10%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10%라는 확인하기 쉬운 값을 기준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유형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3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옳게 나타낸 걸 묻는 내용이고 자료에 나타내어지는 이 값들은 전체에서 동반 인원수가 3인 이상인 애들의 비중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값의 비율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유형은 모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는 답을 구분하는 걸 목표로 풀이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선택지 1번이랑 2번 보시면 2009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50%를 넘기냐 넘기지 않냐가 다르죠. 2009년 거 보시면 자,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해설을 위해서 쓰면 자, 요 비율이 50%가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근데 요 비율은 50%가 안 되는 건 암산이 되겠죠. 분모 2로 나누면 740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값을 50%보다 더 크게 체크했던 2번, 4번, 5번이 바로 오답으로 골라지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제 1번이랑 3번만 비교한다라면 자, 같은 맥락으로 2013년도 거를 50% 기준으로 볼 것 같고 2013년도는 여러분들 3380분의 1327이에요. 50%가 되기에는 턱없이 작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선택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84번. 자, H공기업의 부채 및 연간 차입액 그리고 지급이자, 통행료 수입, 유료 도로 길이 뭐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유료 도로 1km당 통행료 수입 마침 자료에 분수처럼 이렇게 주어진 유료 도로 1km당 통행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증가하는지 분수 비교의 형태로 보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냐라고 하는 건 증가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좀 타겟팅해서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볼 때는 2002년이 되는 요 시점에 분모가 좀 많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요때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거의 560 증가했고 분자는 374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환해서 비교한다면 2041분의 1826이랑 자 얘네들을 비교한다는 생각으로 갈 건데요. 560분의 374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280분의 187이거든요. 뒤에다 0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 비슷해졌죠. 분모는 거의 똑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어때요? 분자는 거의 똑같지만 분모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측에 있는 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한 값이 작게 나온다는 건 자,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봤을 때 2002년도가 유료도로 1km당 통행료 수입이 내려간 때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잘못된 내용이고 자, B 봅시다. 자, 연도말 부채 잔액 대비 당해년도 지급이자의 비율은 자, 2002년 연도말 부채 잔액은 예고요. 당해년도 지급이자는 자, 뭐 요거겠죠? 같은 해의 지급이자를 말하는 거니까 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뭐 그러겠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이 위에 있는 값들인데 거의 2000 정도 증가했으니까 10% 이상 증가한 데에 반해서 지급 이자는 3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뭐 비율로는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분자 쪽의 증가율이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라는 요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B는 또 맞고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죠. C. 통행료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가장 높다. 이거는 증가율을 또 비교해야 되는 애라서 번거로운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통행료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 2020년도가 가장 높다고 하니까 체크해 볼게요. 2020년도는 240 정도 이렇게 증가했네요. 240 정도. 자, 이때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까 체크했던,
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통행료가 374 증가했으니까 비율로는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00년도는 240 정도 증가라면 뭐 얘를 기준인데, 자, 이거의 20%는 288이에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작죠? 증가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체크했던 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가장 높다 틀렸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D는 뭐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서 확인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고요. 대신에 너무 이리저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제가 해설한 대로 적당히 계산해서 풀이해 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자, 다음 자료는 기업별, 종사자 규모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수입 수출에 상관없이 전체 기업 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자, 이거는 그냥 요거죠. 요 수치가 다 증가했냐? 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종사자 규모가 250인 이상인 기업들의 무역 수지가 해마다 증가했다. 자, 그러니까 교역액이니까 요렇게 두 개. 자,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의 차이가 해마다 증가했냐라는 걸 묻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얘도 똑같이 그 차이가, 그 갭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각자 보는 느낌으로, 자, 한 9만 좀 안 되게 9만 정도 감소했다 칩시다. 근데 분자에 해당하는 값, 아니, 위에 해당하는 값은 3만 5천 감소했어요. 빼는 값, 수입이 훨씬 많이 줄었으니까 수출이 줄었어도 무역 수지는 증가하죠. 근데 이때 자, 수입은 2만 6천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자, 수출은 얼마 정도인가요? 거의 3만 좀 안 되게 2만 9천 정도 감소하니까 둘 다 감소했지만 수출이 더 많이 감소했죠? 무역 수지는 감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3번. 2014년 전체 수출 기업에서 1에서 9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다. 자, 요거 9만으로 보고서 60%면 5만 4천이죠? 그보다 많으니까. 9만으로 계산해도 그보다 많으니까 맞는 내용. 자, 4번. 수출액이, 자, 종사자 규모가 딱 여기인 애들의 이제 수출액. 10% 이하로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감소한 양이 5,400 정도 감소했는데 10% 감소하면 5,890 감소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적게 감소했다. 맞습니다. 자, 5번. 기업체 하나당 수입액은 감소했다. 좀 번거로운데요. 기업체 하나당 수입액인데 자, 지금 보시면 기업체 수 증가했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교역액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분모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분자는 계속 감소하는 애여서 맞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이것도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값이 계속 감소하냐라고 묻는 애여서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까다로울 수 있는 애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가 계속 증가하고 분자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여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숫자까지 확인을 해야 쉽다 어렵다가 명확하게 판별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연습 문제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